네,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2020년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하나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업 공개입니다. 이제 IPO라고 합니다. 공모주 정성 시대라고 할 만큼 역대급 하여튼간 최대 기록을 세운 한 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, 내년에 또 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코스염은 계속 기르실 건가요? 네, 뭐 코스염은 저희 트레이드마크로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. 예. 지금 개선안이 조금 바뀐다 그러는데 네. 개선안이 지금 어떻게 바뀔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? 일단 이번 달 증권신고서 제출분에서는 우리 사주조합 미달분의 5%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배정해 주는 게 있고 다음 달 1일,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신고서 제출하는 거는 하이힐드가 이제 10% 배정돼 있는데 그게 5%로 줄어듭니다. 그래가지고 그 5%도 개인들에게 좀 해가지고 개인들이 기존에 20%를 배정받았던 거를 25%까지 늘리는 그런 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것들이 꽤 있어서 전부는 아닐지언정 따상, 그다음에 따상상 뭐 이런 얘기도 네.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공모주 열풍이 우리나라만 유독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뭐 유동성의 영향도 크겠죠. 네네.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굉장히 IPO 시장이 올해 가장 많이 좀 몇십조 원대로 좀 하고 있었고,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돈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공모주로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내년에는 그럼 뭐 아무래도 유동성이 줄어들지도 않고 금리는 2023년까지 뭐 제로 금리로 유지하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 주에 또 공모주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 뭐 개인 자금이 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. 네네. 우리 이경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내년 시장에 대해서. 내년도 지금 증시 자체는 좀 오르기보다는 증시 자체는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이 지금 이미 증시로 들어온 돈이 쉽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뭐 SK그룹도 그렇고 카카오그룹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빅 대어들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쏠릴 것이다. 그래서 중소형 주건, 뭐 대여 주건 전부 다 이제 올해처럼 많이 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올해 그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. 네네, 맞습니다. 맞습니까? 박셀바이오? 네네. 예. 박셀바이오. 네, 박셀바이오. 많이 올랐는데 저렇게 많이 오른 이유의 배경을 혹시 조금 한두 포인트라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? 이 박셀바이오는 사실 수요 예측에서는 거의 참패를 하고 네네. 이 시초가 자체는 하한가로 시작했습니다. 아하. 근데 이후에 지금은 지금 거래 정지된 네네. 신라젠의 어떤 그런 비슷한 사업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상대적으로 그 신라젠으로 쏠리지 못한 매수세가 네네. 박셀바이오로 쏠리면서 그렇게 주가가 5배 이상 가게 됐는데 그거는 공모주로 받기보다는 이제 유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바이오 중에 가벼운 종목을 선택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알겠습니다. 그 포인트 모바일도 공모주의 승자입니다. 네네, 아마존이 예, 한번 잡혔어서. 보여주시겠어요?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? 포인트 모바일은. 포인트 모바일도 꽤 괜찮습니다. 저 정도면. 포인트 모바일은 어떻게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개인적으로. 그래서 공모주 관점에서는 이게 당연히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네.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아하, 왜냐하면 네. 이게 사실 그 2대 주주로 아마존이 들어오는 건데 네네. 이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들어오는 건데 네. 이게 단가가 한 5천 원 정도에 이제 5,900원 이 정도에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하. 그럼 지금 대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인 거잖아요. 그럼 아마존이 1000% 수익률을 냈네요. 네, 이게 싸게 들어오는 건데 아직은 주주가 아닙니다. 아하. 근데 향후에 2대 주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기대감은 있지만 네. 그 아마존이 들어왔을 때 1000% 이상의 수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. 그 테마로 보면 여전히 아마존이지만 기업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좀 부담스러울 보수적으로 수 있다? 네, 좀 접근을 알겠습니다. 해야 될 것 같다는 예.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럼 내년에 이제 알짜 공모주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.
물론 알짜 공모주라고 우리 이경준 대표가 말씀하시자마자 청약률은 몰릴 것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주는 올해보다는 좀 많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쉽게 뭐 1억 넣으면 한 주 가져갈까 말까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IPO 되는 회사 중에서 한 2개 정도 네네. 이 IPO 되는 종목들은 조금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대어들 많은데 특히 제가 원탑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지금 얼마 전에 LG화학의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네네. 논란의 기업인데 이게 지금 예상하는 게 40조 원, 50조 원의 시가총액입니다. 네네.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모 규모가 5조 원이라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면은 25%를 할당한 게 1억 2,500억 정도가 개인들한테 할당이 되는 거예요. 1조 2,500억. 네, 그러니까 네네. 5조 원을 25%로 네네, 하면 맞습니다. 그 정도 되겠죠? 네. 그러면 기존에는 뭐 100억 뭐 공모 규모의 개인들 막 달려붙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. 1조 원이면 그전에 10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. 상대적으로도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분명히. 네네. 왜냐하면 50조가 따상을 가면 125조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네네. 상대적으로 수익금은 늘어날 수 있다 아하. 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어를 노려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.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1조 2,500억에 공모를 한다면 네네. 개인들이 가져갈 수 네네네. 있다면 네. 그러면은 개인들이 과거와 같이 뭐 1억 넣어서 한 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. 1억 넣어서 10주를 가져간다고 치고 그쵸. 그렇다고 네. 본다면 수익률은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네네. 전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은 그쵸. 커질 수 네.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. 맞습니다. 그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많은 분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에는 40조 원 이렇게 되는데 공모로는 40조 원까지는 올리지 않고 15조, 20조 이렇게 올릴 거예요. 그럼 알다시피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고 모든 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런 추세에 카카오뱅크가 주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솔루션과 카카오뱅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카카오뱅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. 네. 그러면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자세히 해야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따상이 같다라고 네. 한다면 LG 화학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네요. 좋은 일인데 사실 네. 요새 지주랑 이런 관계가 네. 이제 기대감을 오르다가 예전에 SK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네. 그 상장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감을 오르다가 네. 막상 상장하고 나면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하.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따상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미리 들어가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은 좀 나오는 전략도 좀 취할 수 있겠고요.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. 예. 마지막으로 내년 공모주 투자를 네, 네.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어떤 경쟁률을 보고 이제 따라가는 전략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전략이 먹히진 않았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저조했는데 개인들 청약이 몰려가지고 먹는 종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기관들 한 200곳 정도가 200대 1이 안 된 거죠. 100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이게 4배 가고 5배 가고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경쟁률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경쟁률은 낮지만 더 좋은 알짜를 찾는 게 낫다.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은 낮을지언정 수익금, 상대적으로 공모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12월에 그 공모하는 그 좋은 거 있던데 네. 뭐죠? 알체란가요? 알체랍니까? 네,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장을 앞두고 네,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거? 일단은 그 영상 인식 AI 쪽이어가지고 AI가 이 기술력이 좋아요. 일단 기술력이 AI가 다 AI 영상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국정원이라든지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국내에는 알체라만 돼 있고 네네. 중국에 하나가 있고 뉴욕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국내에는 영상 인식 AI로서는 국내 기술력적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1위다 하는데 아하. 그 기업이 월요일날 상장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따상을 따라가라는 지금 말씀을 못 알체라가 드리겠지만 1332대 1이면 네네. 이거는 우리가 뭐 가봐야 알겠지만 네. 그래도 1332대 1이면은
이거 따상 기대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따상이 됩니다. 그런데 따상을 네, 됩니까?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네. 그런 거 추천은 안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성향이긴 하지만 네네. 따상에 들어가 가지고 먹는 폭보다는 네네. 잃을 폭이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빅히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이제 곡수가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을 때쯤 들어가는 게 좀 좋죠. 왜냐면은 얼마 전에 보면 신규 상장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걸 오히려 담아놨다가 같이 오를 때 좀 먹는 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때 더 좋다라고 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오늘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께서는 알체라는 따상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거기 쫓아 들어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네.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